곳곳에 비가 많이 와서 일부 지역은 침수가 되고 또 일부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비가 많이 오면 이제 바로 뜨거운 이제 여름의 시기가 도래할 텐데 그 전까지 비가 많이 와서 지방이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상위 1% 여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에도 나스닥은 1% 상승을 했습니다. 유럽이 다소 조정을 받고 그동안 그 유럽의 부양책 이후에 유로화가 강세를 유지하면서 달러 약세가 수주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2분기 독일하고 EU 성장률이 발표가 되면서 유럽 시장이 하락을 하고 유로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인 가치인 달러가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일부 소폭 반등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러가 약세이면서 그 상대 개념인 금이라든가 비트코인 주요 원자재들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다시 달러의 반등이 이번 주 시장에 외국인의 어떤 추세적인 어떤 매수 기조를 다소 주춤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8월이 시작이 돼서 8월 2일이고 내일이면 이제 8월 3일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대적으로 8월 달에 보면 어떤 주요 투자자들이 휴가를 떠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뉴욕 증시라든가 전 세계 증시가 많이 하락의 폭을 키웠던 그런 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8월 초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물줄기는 유동성으로 인해서 전 세계 증시 자산 시장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참여하지 못했던 많은 투자자들은 나만 이 상승장에서 소외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소외감을 느끼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 참여를 해서 상승을 많이 하지만 변동성이 심해져서 지금이라도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부는 시장이 더 갈 수도 있다. 지금 시장의 특성이 이제 종목별 어떤 그 쏠림 현상이 강하게 유지가 되고 미국도 니프티 그러니까 나스닥의 일부 그 원택 종목들 위주로 지금 꾸준하게 한 4개월 정도 상승을 이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쉽게 고점을 예상하기보다는 내일이라도 내가 산 가격 이상으로 누군가가 사줄 수 있다고 하면 투자의 원칙 중에 고가에 사서 더 높은 가격에 시장에 어떤 소외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꾸준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간 전망에서 한경에 나온 사항에 대해서 일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에서 7일 공증시에서는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특별 실업수당을 둘러싼 추가 부양책 합의 지원은 단기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미국의 추가 부양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추가 경기 부양책 규모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 결국은 양당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크기 때문에 합의 지연이 증시를 크게 흔들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오히려 합의 지연으로 인한 조정 시에 어떤 매수를 하면 더 높은 가격에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2차 경기 재개와 관련해서 3분기 실적을 좀 어둡게 하는 그런 요소로 돼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정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고 추가 상승을 제한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그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2차 봉쇄령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코스피는 좁은 범위에서 횡보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주가 수준 부담이 큰 성장주에서 치주로 시장에 관심이 이동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달 이제 FOMC에서 정책 카드를 아껴두면서도 코로나19의 확산과 이에 따른 고용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원달러 환율이고요. 지금 그동안 환율이 하락 안정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유로의 유럽 쪽에 어떤 지원 합의가 유로화 강세를 이어졌고 유로화 강세가 결국은 달러 약세 그리고 달러의 반대에 서 있는 원달러 원의 가치가 상승한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뭐 TSMC와 관련된 파운드리 업체, 그다음에 미메모리 관련해서 여러 어떤 전 세계 어떤 기업들의 방향성이 지금 명암이 엇갈리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삼성전자를 포함을 해서 뭐 TSMC, 그다음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의 어떤 연관성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일단 해보고요. 그 앱변에서 최근에 토요일날 뭐 액면 분할을 한다. 뭐 이런 이슈로 애플이 한 10% 정도 뭐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애플과 관련된 뭐 그런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특히 애플이 5G 연에서 다소 소문에는 어떤 연말까지 휴대폰 생산을 연장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당장 뭐 9월, 10월 달 5G 관련 휴대폰을 뭐 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올해 휴대폰 출시는 특히 애플이 5G와 그다음에 OLED를 채택을 하는 뭐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버라이존이나 이런 어떤 5G 관련 통신 기업의 시장 확대 방침하고도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5G 관련 기업에게도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 주요한 뉴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교 케이프 투자증권연구원은 통상적으로 8월은 계절성 효과로 기업 실적이 부진한 성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고용과 제조업 등 실물 경계지표 제약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외국인의 국내 주식 선호도 확대 추세를 감안하면 주중 조정 시 반도체주의 어떤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지금 우리 그 코스피 지수를 확인해 보면 지금 이게 주봉인데요. 지금 뭐 주요 뭐 저항대를 다 뚫은 뭐 그런 상황이고, 대를 다 뚫고 상승이 뭐 지속 이어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뭐 이게 이제 2008년 뭐 1월 29일 날 107까지 상승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올해 3월 16일 날 이제 1439까지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뭐 수주 동안 뭐 상승을 해서 지금 주요 뭐 구름대를 다 뚫고,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도 이제 뭐 시장에 뭐 유동성이 계속 주입이 되면서 이 관성에 의해서 뭐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뭐 세력에 의해서 매도와 매수로 인한 급락과 급등이 이어지지 않고, 이게 이제 개인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하면 뭐 갑작스러운 뭐 급락이나 뭐 급등은 이어지지 않을 수 있고, 대신에 적은 뭐 거래량을 통해서도 관성에 의해서 상승을 뭐 지속적으로 한다고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도 뭐 지금 상황이 뭐 굉장히 괜찮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뭐 815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018년 1월 29일 날 932까지 뭐 상승을 했습니다. 하고 이것도 뭐 주요 뭐 저항대가 지금 없어요, 특별하게. 그래서 32까지 뭐 갱신할 수 있다. 특히 이제 뭐 어떤 외국인이나 개인들이 어떤 추세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가 고점에서 파는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매수 매도에 의해서 시장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성의 확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뭐 금융위기 때나 뭐 그럴 때는 외국인들 뭐 기관들이 주포로서 그들이 이슈를 가지고 매도를 하면 급락을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이어졌었는데, 지금의 어떤 그 이 매집 세력들은 분산된 이제 개인의 힘이라고 보여지면 어떤 그 단위의 어떤 매도와 매수 가지고는 시장을 급격하게 하락시키거나 뭐 이러기는 힘들고, 특히 이제 뭐 부분에서는 거의 뭐 매물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코스닥도 뭐 관성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뭐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뭐 수급 동향을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이 2조 가량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에 대해서도 한 500억 원 정도 매수를 한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이 기간 뭐 코스피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한 8천억 정도 매도를 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에 대해서 매수를 했고 기관과 개인들이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뭐 투신, 그다음에 연기금도 한 4천억 원 정도 매도를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연기금이 매수 잔고가 이제 바닥난 거 아니냐 뭐 이래서 연기금도 추세적으로 매수할, 국내 코스피 시장을 매수할 어떤 그 여력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합니다. 지금 그 기관들이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매수한 금액 한 2조 원 중에 한 1조 원 정도 기관들이 매도를 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연기금의 매수 여력이 뭐 다소 많이 소진이 됐다, 이거는 다소 우리 시장에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상승 시에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개인과 더불어서 매수를 했는데, 그 상승 후에 개인하고 뭐 기관들이 차익 실현을 했다. 그 후에
그 매물을 외국인들이 다 받아갔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이게 뭐 상승이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어떤 주도 세력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뿐만 아니라 선물도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물과 선물을 뭐 동시에 매수한 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현재 그 9월물 선물이 지금 콘텐코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주가가 뭐 소폭이지만 개선될 수 있다, 이런 거고, 최근에 어떤 달러와 약세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개선되고, 외국인들은 우리의 어떤 지수를 상방으로 지금 사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뭐 삼성전자, 우리나라 그 지수를 사는 뭐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은 양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뭐 1조 6천억 원 정도, 지난주, 그러니까 마지막 주에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1조 6천억 원을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배터리 관련 그런 좀 LG화학, 그 다음에 삼성 SDI를 1,600억 정도, 그 다음에 삼성 SDI를 1,600억, 그 다음에 네이버 관련 종목으로 네이버를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기아차, 그 다음에 뭐 레고캔바이오, 바이오제약, 그 다음에 전차분단 중에 그 기아차를 매수를 많이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신도 삼성전자 우에 대해서 매수를 많이 했네요. 일단 그리고 기아차에 대해서도 많이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LG화학 뭐 매수를 한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우리 지수를 상방으로 이끌면서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다. 이제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우리 뭐 배터리 관련 기업 LG화학, 삼성 SDI를 분할 매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투신 쪽에서는 지금 삼성전자 우를 좀 많이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뭐 LG화학 쪽, 그리고 기아차를 상당히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그동안에 이제 그 우리나라 지수를 상방으로 이끄는 이제 삼성전자를 외국인 투신공이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관련 LG화학, 삼성 SDI, 이거는 뭐 성장주로 향후 우리 시장을 뭐 중장기적으로 주도할 만한 뭐 그런 업종으로 현재 알려져 있고요. 언택문화, 네이버, 인터넷 관련 네이버도 꽤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 그 BBIG라고 그러죠. 바이오, 그다음에 배터리, 그다음에 인터넷, 그다음에 게임 관련 그런 종목들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난 이제 이번에 그 기아차, 그러니까 가치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기아차를 7월 마지막 주에 좀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기아차는 뭐 많이 눌렸기 때문에 이러한 그 경기 재개와 어떤 백신 개발 등으로 인해서 경기가 재개되면 이러한 그 자동차 업종도 같이 뭐 상승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8월을 뭐 준비를 하면서 의미 있는 게, 일단 그 8월에 뭐 주도주로 배터리 관련 LG화학 쪽이 8월 달에도 뭐 상승을 계속 할 수 있겠다, 수급으로 보면 이런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아차, 이것도 뭐 투신의 매수가 들어와서 가치주로서 기아차도 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반도체 관련 뭐 ITM 반도체, 그 다음에 뭐 서울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메모리랑 반도체 분야에 실적이 개선된 그런 종목에 대해서도 8월달에 뭐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ITM 반도체하고 서울 반도체 쪽에도 투신이 많이 매수가 들어온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 첨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배터리 관련 종목이에요. 이게 배터리 이제 전액 관련해서 그거를 이제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앞으로 이제 그 배터리 이제 용량이라든가 충전 시간,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개발이 활성화되고 시장성이 점차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뭐 투신 지난 주말에 매수가 들어온 그런 종목이고요. 그래서 배터리 관련 종목은 뭐 첨보 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서울 반도체, 첨보 이런 기업, 그다음에 ITM 반도체 이쪽에 좀 이따가 한번 차트를 보고 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보면 이제 반도체 후공정, 뭐 장비, 유진테크 이쪽도 뭐 상승을 많이 했는데 상승에 뭐 지속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녹스 첨단 소재, 이것도 반도체 이제 소재 관련 기업으로 좀 매수가 좀 들어온 그런 상황이고요. 자동차 전장화 관련해서 만도라는 기업 상승을 하고, 배터리 그 양극재 관련해서 LNF, 요새 고니켈 체가 양극재 채용이 되면서 어떤 그 용량에 대한 기술 개발과 어떤 실적이 있는 뭐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쪽은 LNF 이쪽을 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미국의 페이팔이라고 뭐 반도체, 전자결제 관련
종목이 상당히 뭐 실적이 좋게 나왔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전자결제 관련 종목으로 NH 한국 사이버 결제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일봉인데요. 이게 전고점이 뭐 63,000원 정도 되고 지금 외국인들이 11%까지 뭐 지분을 늘리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이게 이제 21선 지속적으로 뭐 우상향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5일선이 21선에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이 부분에 이제 겹치는 그런 부분, 이제 스프링업 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부분에 일단 그 동안에 이제 기간 조정, 뭐 가격 조정을 겪었지만 이제 시작을 할 거야, 이런 의미로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이 세력이 계속 들어가서 이제 가격을 올리기보다는 이때 이제 돈을 많이 썼죠, 상승시키느라고. 이게 뭐 기관이 됐건 뭐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를 안 하면 가격이 이렇게 흘러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매수한 사람들이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3파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저가에 이제 매집을 한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잘 모르죠. 이때 들어가면 뭐 며칠 동안 계속 이제 하락 조정을 받을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다시 갈 거야. 얘네들이 이제 다시 그동안에는 투자 자금을 줄였다가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다시 시작한 그 시점이 지난주 금요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일선이 횡보한 것만큼 뭐 윗가격으로 뭐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이거는 한번 목표 가격을 고점이네요. 그러니까 이때 사서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뭐 그런 자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1파라고 보면 2파, 3파, 이 3파의 길이가 아마 요 상승의 길이에 한 1.6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목표 가격을 뭐 거의 뭐 8만 원 이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요건 한번 기아차 한번 볼게요. 기아차도 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지분을 뭐 확대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2파동 조정을 끝내고, 이때가 사실 매수 타이밍이었죠. 이때가 언제 얘네들이 다시 이때 투입한 자본들을 투입을 할 건지, 그게 이제 상승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그거를 지난주 수요일 날 수목금 해서 금요일은 약간 도치 형태로 일부 조정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 집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자금들이 외국인도 추가 매수를 하고 기관도 이제 추가 매수를 하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부 이제 기관들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매수를 좀 줄이면서 어떤 상승을 위한 매수 힘이 뭐 다소 약해졌는데, 그래도 요거는 기아차는 향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 이제 주봉으로 이렇게 봐도 주요한 매물대를 지금 돌파한 뭐 그런 상황이고,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요게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는 4만 원인데 이제 46,900원, 6,000원 정도에서는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울 반도체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지금 등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14,000원에서 17,00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때 이제 누군가가 사주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기관들이 매수 양을 지금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승의 축은 기관, 특히 투신에서 많이 매수를 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외국인들도 지금 지분율을 한 12%까지 상승을 시킨 뭐 이런 상황이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산다는 얘기는 곧 이게 이제 3분기 실적이나 2분기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봉, 월봉을 이렇게 보더라도 지금 그동안 많이 횡보를 했었는데, 7월달, 7월 말에 지금 요 그 매물대를 지금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일봉상 뭐 팁을 본다면 기관들이 뭐 무한정 이렇게 양을 늘려가면서 매수하기가 힘들거든요. 특히 투신이라든가 연기금에서 최근에 어떤 그 우리나라 국내 주식 지분에 해당하는 매수를 그동안에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일부는 뭐 매수 여력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기관들이 이제 매수량을 줄이면 이게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떠나지 않으면 이 조정 기간이 이제 조정 기간이 이게 추가적으로 이걸 상황을 보면서 나중에 이제 3파동을 만들기 위해서 또 기관들이 매수에 나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서울 반도체는 기관들이 매수가 다음 주라도 좀 줄어들면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때 매수에 참여를 해도 어떤 그 외국인의 매수로 볼 때 서울 반도체 2분기, 뭐 3분기 실적은 상당히 뛰어나다, 이렇게 유추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당한 가격 누림 때 매수를 해서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한 듯 보입니다. ITM 반도체, 이것도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는데 투신에서는 일부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네들은 이제 실적을 보고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는데, 우리 쪽에 이제 외국인들이 보통 뭐 삼성전자 이런 것들을 많이 사기 때문에 기타 종목에 대해서는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또 정고점에 딱 그 매물을 받는, 그래서 한 지난주 이틀 동안 조정을 받은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고점에 매물대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매수를 좀 자제하는 뭐 그런 생각이 다. 다음은 이제 첨보라는 기업인데요. 뭐 전기차 그 전해액 관련해서 실적이 향상이 개선이 된다 해서 이 일봉인데 굉장히 많이 눌렸어요.
6월 달에 일부 상승을 했다가 거의 6월 2개월 정도 눌렸다고 볼 수 있는데 someday sometime 그러니까 목요일 날 투신을 축으로 해서 갑자기 매수가 들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점을 일단 뚫어버리고 일부 매물을 받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금요일 날 투신을 비롯해서 기관들의 대량 매수가 이어지면서 급등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부 윗꼬리는 나왔거든요. 윗꼬리는 나왔고 이게 이제 시장의 어떤 중요한 주도주 섹터가 전기차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에코프로 BM이라든가 LNF 그 다음에 우리 쪽 그 음극재 쪽에 대주전자 재료 그 다음에 한솔 케미칼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전해액 쪽 이쪽이 지금 첨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래 성장성으로 기관들이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으로 한 것보다 추가적으로 이게 상승할 수 있다. 이거를 월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월달에 시작을 해서 이게 36,000원에서 지금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야 지금 이번 달에 기관들이 쓸어 담아서 급등을 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점을 계속 100개고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고 이게 이제 고점 어딜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대신에 여기 이제 그 기관들이 지금 금요일 날도 한 25만 주 샀어요. 그래서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의 어떤 지속성 계속 이 종목만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좀 일부 매수의 양을 줄어들면 이게 좀 조정을 이렇게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래 꼬리에서 매수를 해서 끝까지 한번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한번 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파트론 어떤 그 휴대폰 어떤 카메라 쪽에 들어가는 중저가용 휴대폰에 들어가는 휴대폰을 어떤 카메라 쪽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인데 요것도 차트 공부차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실적이 개선된다 이런 상황 때문에 매수를 급격히 했다가 기관들도 매수를 했죠. 그러다가 추가적으로 매수를 안 했어요. 안 하니까 가격이 이제 조정을 받고 하지만 이들이 매수를 했지만 거래량이 줄어들었으니까 나가진 않았어요. 추가적으로 이제 돈을 언제 집행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돈을 이제 추가적으로 집행을 하고 저항대를 맞고 떨어지니까 그 다음날 다시 매수를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로는 외국인도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지난주 양이 들어간 기관들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매수의 기간은 이게 이제 기관들도 매수를 좀 줄이거나 하면 이제 파란색 음봉, 도치 형태 조정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래 꼬리에 매수를 해서 이거 좀 보유를 해도 수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월봉이거든요. 18,850원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 상승은 어떤 개인의 어떤 수급보다는 어떤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이기 때문에 시장보다는 좀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거는 이제 꾸년 6월 달에 한 18,850원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6월 지금도 이것도 어떤 아이폰이라든가 삼성의 어떤 휴대폰 어떤 그 출시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도 이렇게 양봉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경우 결국은 크게 양봉으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거든요. 월봉상 이제 파트로는 8월달에 딴 종목보다 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대주전자 재료 음극재 관련해서 굉장히 시장보다 아웃폭 그런 상황을 연출했는데요. 요것도 차트를 보는 그런 방법인데 상승 시에 기관이 많이 매수를 했죠. 그 후에 매수량을 줄여 나가니까 하락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조정을 받았다 기간 조정을 보였습니다. 기간 조정 동안 거래량이 거의 없었고 결국 이때 매수한 사람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에 참여를 하면 이것도 이제 급등을 할 수 있다. 이제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좀 했는데 이게 이제 기관들은 오히려 좀 소폭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 또 외국인들은 이때 매수한 세력들이 많이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주포 역할보다는 기관들이 매수를 했다가 매수를 줄여 나가니까 이게 기간 조정을 보이고 그 후에 이제 외국인들이 추가 매수를 했는데 요때 이제 매수한 총량보다는 아직도 낮아요. 그래서 요 차트는 기관들이 만들어가고 있고 특히 이런 테마주 테마주라고 부릴 수가 있는데요. BBIG 그러니까 배터리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 인터넷 게임 관련 종목들은 어떤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외국인으로 들어와도 삼성전자 이런 종목에만 매수를 하고 기타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를 안 하는 그래서 오히려 그 종목 쏠림 현상을 부추기는 그런 외국인의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동향보다는 지금 연기금은 매도를 하고 있고 투신도 일부 매도를 하고 있지만
어차피 투신에서 연기금의 자금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운용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투신은 다소 이제 사고팔고를 반복을 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신의 매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대주전자 재료는 지난 주말에는 기관들이 매수를 안 해서 상승을 하다가 매물을 받고 이렇게 윗꼬리를 단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다음 주 월화 이렇게 기다렸다가 다음에 이제 기관들이 이때 매수한 투신에서 다시 38을 만들기 위해서 매수에 참여한 날, 그때가 이제 급등을 시작하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8월달 우리 시장을 주도할 종목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봤거든요.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 다음 주 초에 좀 일부 원달러 환율의 상승에 따라서 어떤 외국인의 수급은 다소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작던 하단부에서는 지지대가 이평선이 이제 정배열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락 시에 개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소개시켜드린 몇 종목에 대해서 매수에 참여를 한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우선 NHN 한국사이버결제 지속 보유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기아차도 매수 및 보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반도체 투신이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반도체도 매수 및 보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했던 DB하이텍 이런 종목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또 첨보라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매매 임하신다면 상당히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방법이 한꺼번에 매수를 하는 것보다 월요일날 화요일날 외국인들이 다소 우리 시장을 참여를 안 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면은 그때 월요일날 화요일날 종가로 매수를 해서 8월장 아니면 그 이후까지 계속 하신다고 하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날씨도 그렇고 다음 주까지 장마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휴가철인데 어디 비도 와서 어디 휴가 가도 딱히 시간을 보낼 만한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날씨가 우중충하고 건강 조심하시고요. 운동할 때도 특별하게 없는데 다음 주까지 건강 잘 케어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